예, 예고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올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부동산인데요. 올해 전국 집값 14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중위 가격이라는 거는 1위부터 쭉 줄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 그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9억 1216만 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 한쪽을 규제하면 한쪽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거의 다 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신데요. 무주택자에게 1% 금리로 1억 원씩 대출을 지원하자. 이런 겁니다. 직접 만나보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서울에서만 사선하셨잖아요. 예. 그쵸?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쉬고 사선하셨어요. 예.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상황을 뭐 누구보다 잘 아시고 냉정히 보시더라고요. 예. 올 한 해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 그러게요. 뭐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70%의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 하셨으니까 네.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예,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50점 이상은 못 준다 이러셨는데 예.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올 한 해 부동산 점수 여러분 보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보내주신 거 평균 내서 한번 발표할게요. 예. 근데 어제 내신 아이디어는 상당히 파격적이더라고요. 파격적이죠? 네, 예. 무주택자에게는 1억 원씩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를 1%로 대출해주자. 예. 이런 아이디어죠.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민생 과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고요. 부동산 폭등이죠. 네.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고 불안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정책하면은 이게 아파트 정책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안 사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있는 사람들만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값이 오르고 불안해지면은 제일 피해보는 건 또 돈 없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이 부동산 정책도 이제 새 장관도 왔으니까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들을 챙기는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허.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값이 막 올라서 마포를 보면 마용성이 막 값이 올랐다 이러는데 강남 외에. 아니, 강남 외에 뭐 마용성 외에 지금 수도권 경기도까지 다 올랐어요. 그렇죠. 서울만 해도 노도강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원, 도봉, 강북, 성북까지 다 올라서 이제는 벼락거지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아파트 정책이 아니고 네. 이제는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챙기는, 지원하는 이런 정책에 이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을 겨냥해서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억 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1.1 정책을 좀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1% 금리로 1억 원 지원받는다고 한들 그 서울에서 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주는 거니까 만약에 가구가 세 가구면 20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명수 사람 수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4명이 한 가족이면은 4억 지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지원하자는 거고.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주택 금융 대출 국민주택 금융은 1.8%거든요, 금리가. 예. 그 중에서 0.8%. 그래서 2차 보전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 무주택자 월세 가구 중에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월 450만 원 그 소득의 이하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 1% 저리 융자를 해주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월세 사는 이 서름 이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좀 저 주거 비용을 줄여서 저축 좀 돈도 모으게 좀 하고 적어도 좀 다리 뻗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모르겠다 뭐 이런 문자들도 지금 오긴 하는데요. 뭐 집이 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하고는 좀 반대 방향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금리 더 올리면은 일단은 지금 가뜩이나 하지 모르는데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라는 게 지금 눈덩이처럼 올라있는데 그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 거죠. 제로금리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우리만 금리를 올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거고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과잉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값을 치솟게 하는 원인,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저희 금리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정부는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점점 오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최고위원의 그 정책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 결국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일단은 불안하고 값이 뛰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결국 대출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었잖아요, 쭉 방향이.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노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저리로라도 집 사게 해주자 이쪽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세 때문에 월세 부담을 많이 안아서 실제로 우리 400만 가구 중에 지금 130만 가구, 130만 명이 지금 월세 가구에 산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뭐 월세 산다고 다 못 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도 월세 부담을 한 만큼 좀 집을 더 사기 어려운 거고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이자 부담을 또 계속 더 많이 안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율로 따지면 5% 이상의 이자율을 내고 있는 거여서 주택담보대출의 1.5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부담을 하는 거고. 이걸 KDI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월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16%나 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대출 풀어주자 이런 건 아니고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주자. 근데 무주택자가 엄청 많아요.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을 이제 계속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놓는데 제발 좀 그냥 둬라. 어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집값은 더 오른다. 24번 대책이 나왔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춘 거죠. 계속. 타이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 대책도 이제 뭐 금리 규제 이런 것도 계속 두더지 잡는 그것처럼 계속 이제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실효성 있게 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뭐 24번, 이제 25번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제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사실상 걱정들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변창흠 이번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여튼 이제는 공급 방안을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설 전에 25번째 대책 내놓겠다고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저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의 그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 공급도 늘리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서울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제안하기는 지금 결국엔 집값이 오르는 게 네. 집이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냥 공급 부족한 것보다도 사람들이 예. 원하는 곳에 공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요가 그렇죠. 있는 서울 지역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규제를 강하게 해놓고 출근도 예. 어려운 수도권 외곽에는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이제 져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근데 서울에도 당연히 져야 되겠죠. 예. 예? 서울에는 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죠. 왜 땅이 없습니까? 서울에도 땅이 있죠. 예? 우리가 땅을 그동안 찾지 않았고 서울에 만약에 진다 그런다면 빈 땅이 없다 그러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차량기지라든지 물재생센터가 지금 4군데나 있잖아요. 네. 난지도도 있고 탄천도 있고 강서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강남 중심부에 있는 그 동부구치소인가요? 네. 이거는 송파. 강남 한복판에다 어떻게 동부구치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전하든지 지하하면 많은 부지가 지금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2인 가구가 지금 증가 추세인데 이거에 맞춰서 가격은 중저가, 네. 크기는 중형, 아주 큰 평수 말고요. 형태는 중정형, 예. 이렇게 3중 실속형으로 예. 아파트를 고밀도, 저밀도가 아니고 예. 고밀도를 좀 이제는 고밀도를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고밀도 개발을 서울에 예. 이렇게 뭐 우리 경기도 근교에 자꾸 짓지 말고 이제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도 짓고 고밀도 개발을 한다 그런다면 연 15만 호 주택 공급 서울에 포함해서 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이 쉬웠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근데 이게 워낙 그렇죠. 쉽지 않아서 오늘 뭐 15분 동안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몇 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평균 내서 발표하겠습니다. 노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